혹시 당신도 가족을 위해 감정을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쉽게 짜증이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밤이 되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지금 바로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별일 아닌데도 가족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왜 이렇게 사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분명 가족을 위해 참았을 뿐인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가족을 위해 참아온 감정이 왜 사라지지 않고 몸과 뇌에 남는지 그 원리를 낱낱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감정 반응이 달라지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참아왔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참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우유부단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참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나는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감정을 참는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참아온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눌렀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오래 반복되면서 뇌가 그것을 기본 반응으로 학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았고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참았고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뇌는 참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도 자동으로 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자동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격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행동들은 성격이 아니라 뇌의 회로입니다. 감정을 참고 살아온 사람은 성격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을 문제로 보던 시선이 뇌의 반응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회로의 학습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은 점점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도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구조가 변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반응이 학습된 것이라면 다시 학습을 통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참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몇 주간의 훈련만으로도 감정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3주 정도의 기간은 새로운 반응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인생이 3주 만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 반응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참았던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알아차리게 되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참고 살아온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그 뇌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바꾸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나거나 적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싸울지 도망칠지 숨을지 즉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편도체는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긴장시키고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맹수 대신 사람 관계가 위험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편도체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상황을 보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실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편도체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참게 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참게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참게 됩니다. 편도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과열될 때입니다.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도 위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위협이 없어도 긴장하게 됩니다. 작은 갈등도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 억제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편도체가 하이제킹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전보다 회피가 우선이 됩니다. 표현보다 침묵이 선택됩니다. 결국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안쪽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아온 감정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에 오면 다시 참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자동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자동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반응도 자동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반응 역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행동은 자동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오면 생각하기 전에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닙니다.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감정을 참는 반응도 비슷합니다. 이미 학습된 반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지로만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의지는 느리지만 자동 반응은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반응을 이해하고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을 참는 반응이 올라올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 반응은 생각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턱이 굳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짧아집니다. 뇌는 몸의 상태를 보고 지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더 억누르게 됩니다. 이 반응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먼저 턱에 힘을 풀어야 합니다. 이를 꽉 다물고 있으면 뇌는 긴장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턱에 힘을 빼면 몸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3초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내리면 몸은 위협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5초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쉬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신경계는 안정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10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몸은 즉시 긴장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이완되어 있다면 뇌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몸의 상태가 뇌의 판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편도체의 과열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참아야 하는 순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될수록 뇌는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감정 반응을 잠시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말씀드릴 방법은 감정 회로 자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하면 억제 회로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표현 회로가 강해집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에 5분 동안 자신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느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허락하는 사람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녁에 5분 동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참았던 감정 한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나는 속상했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연습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전두피질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전전두피질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편도체 반응은 점점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의 조절 능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보통 3주 정도가 지나면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참았던 상황에서도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정을 참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정이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표현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감정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이 기준이 되면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감정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인정 중독은 조용히 진행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인정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싫은 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정보다 자기 존중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담되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참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표현하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인정받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참아온 감정이 왜 사라지지 않고 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을 참는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뇌가 만든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반복을 통해 자동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로만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응을 반복하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화인지 서운함인지 불안인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턱에 힘을 풀고 숨을 길게 내쉬는 작은 행동이 뇌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표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될 때 비로소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